야스쿠니 신사. 참,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침략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두고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신사나라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또 민감한 문제가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내용은요, 어떤 특정 학술 자료가 제시하는 역사적인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시각을 통해서 야스쿠니 신사가 과거 한국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자료는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을 딱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는데요. 바로 침략자들의 사당, 식민지 부역자들의 합사, 문화말살의 도구, 총력전 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의 상징입니다.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침략자들을 위한 사당입니다. 이게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야스쿠니는 그냥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곳,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이끌었던 바로 그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모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시다 쇼인이 무려 1855년에 이미 조선과 만주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해요. 일본의 팽창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874년 타이완 침략을 시작으로 청일전생,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침략의 야욕을 점점 키워나가더니 결국 1910년에는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겐 처절한 저항이 있었죠. 바로 의병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 의병들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정말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어요. 이 자료는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일본군이 의병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7,779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일본 측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자기들이 죽인 한국 의병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의병들을 학살한 바로 그 일본 군인들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야스쿠니를 가해자들의 사당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식민지 부역자들의 합사. 야스쿠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야스쿠니에 일본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빌붙었던 한국인, 이른바 부역자들까지 함께 묻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1920년에 합사된 선인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군 소속의 헌병 보조원으로 러시아에서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1919년 3.1운동 때 평화적으로 만세를 외치던 자기 동포들에게 총을 쏘고 살해했던 한국인 헌병 보조원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까지 줬고요. 그리고 그들 역시 지금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들을 명백한 민족의 배반자로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문화 말살의 도구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야스쿠니 신사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반도 전역에 마치 거미줄처럼 신사를 지어서 이걸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오직 일본 천황에만 충성하는 황국의 신민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또 공격적으로 정체를 밀어붙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1916년에 고작 17개였어요. 그랬던 신사가 1945년이 되니까 무려 1144개로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죠.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숫자가 확 뛰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본이 전쟁을 키우면서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네 번째, 총력전을 위한 동원입니다. 야스쿠니와 이 신사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신을 지배하는 걸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아주 핵심적인 선전도구로 쓰였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단계들처럼요. 교육 내용을 싹 바꾸고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서 전쟁터로 내몰고 신사참배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마디로 한국인들을 완벽하게 전쟁의 부속품으로 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야스쿠니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전쟁터로 끌려가는 청년들에게 만약 당신이 죽으면 야스쿠니의 신이 된다는 이런 거짓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영광으로 포장해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무서운 세뇌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지배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인들은 이 신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해방의 순간 그들의 반응을 보면 신사가 곧 식민지배 그 자체였다는 걸 아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배를 해야 하는 그 감시 속에서 한국인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사에 모셔진 신들을 외놈 귀신, 일본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깊은 적대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36던. 이 숫자는요,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날부터 딱 8일 동안 분노한 한국인들 손에 파괴되고 불태워진 신사의 숫자입니다.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너뜨렸을 만큼 이 신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억압의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침략의 가해자와 민족의 반역자를 위한 공간, 한국의 문화를 지우려 했던 도구,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몬 엔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씻을 수 없는 억압의 상징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징이 한쪽에는 자랑스러운 명예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의미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